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MX입니다. 어제의 경우는 오펙 측에서 공급량을 줄이면서 원유 기업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여기 WTI가 자그마치 6% 이상 오르면서 80달러까지 올라와 주었고, 지금도 약간의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서 81달러 갱신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장의 모습은 스태그플레이션의 모습에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켜 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여기 경제 성장률이 늦어질 때이고요. 두 번째는 그와 동시에 인플레이션은 강하며, 세 번째는 실업률이 높아질 때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인플레이션부터 다뤄보겠는데요. 어제의 경우는 ISM Manufacturing Index 관련 데이터가 이렇게 생각보다 쿨하게 나왔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오펙 측에서 공급량을 줄이면서 이렇게 WTI가 폭등하여 유가가 다시 인플레이션을 키울 수 있는 요소로 등장해 주었습니다. 차트 분석의 경우는 제가 멤버십 분들께 텔레그램으로 제공드리는 서비스 중 한 개인데, 기술적 분석이 절대적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트레이더들이 기술적인 분석에 기초해서 포지션을 잡는 만큼 그래도 참고해보자면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기 WTI가 81달러라는 선을 넘지 못하고 하락한 만큼 81달러가 저항대인 상태로, 만약 81달러를 며칠 이내에 넘어준다면은 WTI는 쉽게 95달러까지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WTI가 95달러 근처까지 가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번 4월달에 발표될 CPI는 아니더라도 5월달에 발표될 CPI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것은 스태그플레이션 중 하나의 조건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WTI가 몇 달러까지 갈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께도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렸던 내부자 정보를 공유드릴까 하는데요. 참고로 이 정보는 제가 미리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린 정보로, 미리 멤버십 분들이 판단함에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공유를 드린 정보입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CTA라는 알고리즘 세력에 대해서 분석을 드렸는데요. 참고로 CTA라는 알고리즘 세력은 S&P 500과 같은 주식뿐만이 아니라 WTI와 같이 원자재를 대상으로도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 CTA가 WTI 크루드를 대상으로도 매수를 하는데, 매수라는 조건은 76.75달러 이상부터이고요. 반대로 매도를 하는 조건은 74.47달러 이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유가가 80달러 이상이 되었으니 추세에 따라서 매수 혹은 매도로 하는 CTA는 적어도 매수 쪽으로 포지션을 잡아나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확률적으로 유가가 80달러 이상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이고요.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주가가 바로 어제 많이 올랐다고 해서 매도를 하지 않을 근거가 또 하나 더 늘어난 셈입니다. 이러한 정보 말고도 텔레그램에 방금 공유드린 또 다른 내부자 정보가 있습니다만, 그 정보는 추후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텔레그램을 참고하는 것도 전혀 아깝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 점점 느려지는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우는 ISM Manufacturing Index가 발표가 되었고, 그 수치는 46.3으로 미국의 경제가 경기 침체에 가까워져 가고 있음을 방불케 하였습니다. 여기 46.3이라는 수치는 과거 경기 침체가 왔을 때와 일치하는 수치로 2008년 때도 46.3 이하가 되면서 경기 침체가 왔고요. 2001년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1990년, 1980년 인플레이션이었던 1970년대도 마찬가지로 ISM Manufacturing Index가 이렇게 46.3 이하로 내려가면서 경기 침체가 확정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ISM Manufacturing Index가 46.3을 갱신하면서 GDP는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데이터는 아틀란타 페드 GDP 나온 모델로 2023년 1분기 GDP가 5.4%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께는 사전적으로 제가 공유드린 데이터입니다. 참고로 어제 ISM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노미널 기준으로의 GDP 성장률은 7%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5.4%까지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었고, 확실히 경제가 느려지고 있음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실제로 여기 PCE forecast는 3.697로 떨어졌고요. GDP Real Forecast 또한 1.713으로 떨어졌는데, 이 부분은 연준이 원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ISM Manufacturing Index에서 46.3을 갱신했고 GDP Forecast가 떨어졌다고 해서 경기 침체라는 것은 또 아닙니다. 경기 침체가 되려면은
여기 실업자의 숫자가 약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가파르게 올라야 하는데 머지않아 일자리 데이터가 발표되긴 할 것입니다만 실업률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장단기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하락을 멈추고 가파르게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린 데이터인데 하얀색이 바로 장단기 국채금리 스프레드인 10년 국채금리에서 2년 국채금리를 뺀 수치이고요. 빨간색이 바로 실업률입니다. 과거 닷컴 버블과 리만 사태의 장단기 국채금리의 스프레드를 예시로 보시면은 장단기 국채금리가 이렇게 역전이 되면서 가파르게 떨어졌다가 다시 빠르게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조금 있다가 이렇게 실업률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장단기 국채 스프레드는 더 이상 하락을 멈추고 점점 상승한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과거 2001년 혹은 2008년처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하락을 멈췄다는 것을 보았을 때 아직은 경기 침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점점 그런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업률의 선행 지표인 만큼 이게 이제 상승을 꾸준히 이어나간다면은 아까 보셨던 지표와 마찬가지로 실업률은 따라 올라와 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발표가 되었는데요. 여기 잡 오프닝의 숫자는 예측된 숫자보다 더 적게 나오면서 경기가 정말 슬로우 다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잡 오프닝을 지금 현재 실업률로 나눠보면은 이렇게 1.673이 나오는데 이것은 한 명의 실업자에게 있어서 몇 개의 일자리가 열려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로 연준이 중요시하는 수치 중 하나입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잡 오프닝이 낮게 나오면서 이 수치 또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 이전의 비율인 1.25배에 비해서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1.25배 수치까지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연준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음을 의미하며 피벗할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낮게 보는 것이 낫지 않나 판단됩니다. 지금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많이 피곤한지라 나머지 데이터들은 그냥 텔레그램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만약 유가가 앞으로도 계속 강세를 유지해준다면은 인플레이션이 꺾이기엔 정말 어려울 것이고 그와 동시에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저는 계속 현금을 모아나가면서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러분들도 조심 투자를 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그럼 또 다른 분석받기 샵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